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3회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3회 부분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상난이도 중에서도 높은 그래서 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보면은 평균 점수가 52.5점, 그리고 최고 점수가 77.5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난이도 시험, 상 중에서도 높은 상 정도가 나올 때는 과락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원래 받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70 몇 점 받았다. 근데 원래 70 몇 점 받았던 분들은 70 몇 점이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80 몇 점 받았다, 90 몇 점 받았다. 시험장 가서 절대 공법은 90 몇 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90 몇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는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13문제 정도는 책이 없는 걸 내요. 왜? 물어봤어요. 저도 출제위원한테.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있으니까, 그럼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있으니까 물어봐요. 아니 교수님, 왜 그래? 왜 그렇게 그 문제를 공부 어렵게 냅니까? 야, 내가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뭐죠? 어렵게 내라고 하니까, 그냥 법 전문 중에서 어차피 법령까지만 하는 거니까, 법률까지만 하는 거니까 시행령이나 그다음 규칙까지는 분명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혹가다 시행령까지는 하죠. 근데 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개 내면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죽자 살자 맞추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형 모의고사는 당연히 시험 봤을 때 모르는 게 나와야죠. 이걸 100% 다 아는 게 나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 시험장 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과 가장 가깝게 유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돼요. 출제위원들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주일 동안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형 모의고사도 고민을 하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형 모의고사 넣을 때는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실제 시험에 뭐죠? 가깝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다 실제 시험 가는데 완전히 다르면 완전히 뭐가 돼요? 시험장에서 완전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에서 뭐냐면, 과락을 넘는다, 그리고 내가 최소 50 이상 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도를 조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점수 자체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항상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는 점수는 차이가 생겨요. 우리 2회 때 중난이도 올 때는 점수가 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실력이 막판에 가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점수가 아닌 이상은 점수의 폭락은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걸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틀린 문제가 오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동형 부분이 총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4회 나가는데, 그 4회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수업하면서 동형 부분 총 6회를 냈거든요. 6회. 4회까지는 실제 시험과 가깝게, 그 다음에 2회는 추가적으로 뭐냐면 4회까지 한 것 중에서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거 말고 그거 형태로 4회 정도, 2회 정도를 더 만들어서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조금 보고 제가 선택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동형 보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보시면 너무 동형에서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뭐 넣냐면 새로운 문제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출제가 막 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한다잖아요. 위에 있는 학교 간 선배가 오신 교수 수업 동형을 들어가지고 동형만 무조건 달라고 외우라. 그러면 된다고. 그럼 과락은 면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조금 봐주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1번 문제부터. 1번은 많이 맞추셨습니다. 정답률이 한 73% 정도 되니까 되게 많이 맞추셨어요.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 책에 보시면, 그러니까 해설해 보시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암기장 번호 다 적어놨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복습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암기장하고 같이 대조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주로 어디냐면 기본서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1번 문제 1번을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이제는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들. 광역권의 같은 도 관할 구역입니다. 같은 도 관할 구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광역계획권 자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그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건 수립하는 거죠. 그죠? 수립하는데 광역계획권이 같은 곳이다. 그 얘기예요. 같은 도. 같은 도면 수립을 할 때는 둘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 공동으로 맞잖아요. 1번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도지사가 아니에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2번 같은 유형이 나오잖아요. 정의 설명하는 거. 그리고 얘네는 어떤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거 나오면 거의 틀리지 않다는 거.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상황 쭉 나오죠. 그 밖에 대도시 정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청량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조사하거나 청량한다. 이게 뭐예요?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필수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1번, 2번, 3번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제 4번에서 딱 스톱하게 됩니다. 4번에서. 4번에서 고민하게 되죠.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한 사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을 넘어가겠죠. 4번에서 이제 고민했으니까 답은 체크 못하겠고 4번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국장이 수립한다.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3년.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이 문제에서 이 수치를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된 거예요. 왜? 2년을 모르면 4번을 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이거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한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수없이 많이 했던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체계도 부분 많이 했죠.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완벽하게 안다고 그러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이건 워낙 많이 했고 그리고 기초조사 해요. 그리고 뭐 거치죠? 공청회는 거칩니다. 이게 무슨 절차예요? 수립 절차예요. 그럼 수립 절차를 거칠 때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누가? 수립권자가 공청회를 열어야 주민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수립권자가 해당되는 공청회 준비해야 될 자를 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수립권자가 곧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이거. 뭐 공동으로 이거 중에서 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또는 군수가 맞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같은 도 관할 구역을 하잖아요. 아니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1번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잖아요. 수립권자가 공청회도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또 뭐냐면 여기서 둘 이상의 시도가 걸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 뭐 하게 돼요?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획이나 수립 기준 국가계획을 짤 때는 국장이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국장이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같이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들어가는 거죠. 되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도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로 딱 끝나는 거지만 이 안에 많은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됐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점수 주는 겁니다. 한 82% 정도 맞추셨는데 이 2번 문제는 다 맞추셔야죠. 2번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2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공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법에 대한 뭐죠?
두드러기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뭐죠? 당황하게 됩니다. 씨 내가 안 본 거 같은데 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두려워요. 국토개발법에서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은 딱 하나의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용도 지역은 한 번 정해진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도시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죠? 주거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과 같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럼 그 토지로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하려면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럼 그때 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구잖아요. 지구. 그 위에다 하나 더 정하는 게 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입지를 뭐 할 목적으로? 완할 목적이니까 다른 용도도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복합 용도 지구가 돼야 되죠. 됐나요? 이렇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많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는 상난이도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예요. 3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3번 문제 틀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률이 한 41%밖에 안 되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올바른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조문이 뭐냐면 68조에 있는 건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하고 산정 기준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항이죠. 2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하고 땅도 있어야 되죠.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때 부가대상 건축 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총 비용 중에서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또 곱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곱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죠. 제외하고 민간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률을 곱하면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민간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이거는 좀 익숙할 거예요. 왜? 수업 시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민간 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안 했어요. 시험 문제도 안 나왔고. 그래서 보통 출제자가 좋아하는 비율, 숫자 가로역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이거는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상 문제 중에서도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이 항에 따르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얼마냐? 20%입니다. 100분의 20으로 하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물의 규모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얼마 범위까지 가능한 거냐면 25%. 여기 나와있죠. 25%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는 것만 하나 봐주시면 돼요.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누가 분담하는 거예요? 민간이. 그래서 민간 두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알죠? 민간 두 글자. 누가? 민간이. 거기 생각나면 체크하시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안 나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민간 두 글자 20%.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범위가 되겠죠. 25%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습니다. 4번 문제는 한 73%인데 자, 4번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뭐 이거는 1번은 딱 보는 순간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국장 나와야 되죠.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 일반화했을 때 무조건 체크하는 거죠. 두 번째,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월 1일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신고해야 되고 그 사업의 공사. 맞네. 하고 답을 2번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내가 공부한 게 나왔다. 이래서 이거 3월 이내에 그렇지 신고해야 되지. 신고하고 그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틀리느냐?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기신 분은 3번을 읽겠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외웠는데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4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음 보는 건데 넘어갑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그렇지.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고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래서 맞아요. 동그라미 5번 제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1번하고 5번은 내가 아는 거니까 제꼈는데 뭐 중에서 고민하냐면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고민합니다. 근데 2번 부분을 딱 보시면 2번을 답을 선택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뭘 넣고 있냐면 이걸 넣고 있는 거죠. 뭐일 때? 뭐일 때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업을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시. 수시 기억나세요? 수시. 수시일 때. 수시일 때, 수시는 3월에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을 해야 돼요. 원칙은요. 수시가 아닌 원칙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안기장 42번. 내가 누누 얘기하지만 막판으로 올수록 안기장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타원에서도 안기장 좋다는 소문 듣고 안기장만 살려고 난리가 나요, 지금. 예. 안기장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은 그 소중한 부분을 또 몰라요. 또. 난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안 나오는 걸 증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자기 걸로 못 만들었는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을 때 지정도면 고시한 날을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없어요. 관계없이. 또 유의밌게 또 안 봐요. 이거. 전혀 관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느냐 그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다만 뭐일 때만 수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된 곳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회, 특별시장 또는 군수에게 뭐하고? 그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2번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도시사용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수시지. 그러니까 도시사용보호구역일 때는 이런 부분의 결정 상관없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무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2번 문제도 솔직히 출제할 때 되게 편하게 낼 수 있거든요. 왜? 그냥 이거 원래 수시적으로 고 3월 이내를 뭐 10월 이내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내기 편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워낙 수험생들이 봤을 때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개념이 인 것과 아닌 경우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 막판에 그걸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제대로 알지. 무사했어요? 네. 3번. 이거도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 했어요. 그럼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할 때? 위반할 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기반시설 그렇게 나오면 제가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성 평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 나오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도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4번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처음 보는 내용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내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사했어요? 이걸 굳이 뭐 외우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 오늘 문제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문제 하이라이트. 5번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명도 못 맞춘다는 거. 정답률이 제로예요. 네. 그 정도로 이걸 못 맞춘다는 거.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일단은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오면 처음 뭐부터 봐요? 숫자? 왜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숫자 2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 그 다음 20, 2년, 오케이, 맞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신 분들이 있죠.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죠. 이게 1차원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이 고비를 넘기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숫자만 다 이게 다 맞다 그런 건데 의심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보는 분들. 그럼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높은 초가 이것만 미달이네? 이 기억이 아닌 것 같아. 니은, 디귿, 리얼. 있어요 또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세요? 3번하고 5번을 답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다 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20%하고 2년만 체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요건이 있어 없어요? 그 요건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거 암기장 127번하고 암기장 129번 그 두 가지 부분을 비교하는 거죠. 이 127번하고 129번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핵심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127번에 이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머릿속에 외워야 되잖아요. 뭐는 외우고 있냐면 20%, 퍼센트는 20%, 그 다음 연수는 2년, 이건 외우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 이제. 그런데 이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앞자를 따서 외우느냐, 미친 짓이죠. 이건 앞자를 따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정의 알고 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워낙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죠. 근데 설치하기가 곤란하죠. 왜?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이걸 허물어야 되니까 곤란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을 때 강화해서 많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 그래서 혹시나 또 정의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12번 문제에 서비스 문제로 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번 문제는 아니다 할까? 정답률이 100%예요. 100%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알면서 이걸 왜 모으냐 그 얘기죠. 12번 문제 보시면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강화해야 된다.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뭐하고 관계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기반시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거꾸로 알면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기반시설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지어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 이걸 지정하게 되는 요건은 뭐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기반시설이 포화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가 완전히 포화됐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발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 뭐냐면 기반시설이 포함된 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도로 서비스 수준, 도로 기반시설이죠. 이게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지체가 되지. 그리고 도로율, 도로 기반시설이죠. 도로가 다른 데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됐다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년 이내에 쭉 나오면서 수도시설, 기반시설, 수도시설 나왔죠. 그 다음 또 하수시설, 기반시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학교, 다 기반시설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기반시설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반시설 아닌 건 안 들어가. 무사하세요? 이걸 이렇게 개념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지 앞자를 딸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무사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설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말 자체가. 보시면 재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되겠죠. 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건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해제돼야 돼요. 그리고 용도 지역 자체가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뭐가 돼요? 완화돼요. 완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발 건수 나오잖아요. 개발 건수. 기반시설 얘기가 안 나와요. 개발 건수. 전년도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나오잖아요. 기반시설 안 논다니까. 전부 다. 무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하나 뭐냐면 문제를 딱 보자.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숫자부터 확인한 거 맞죠? 20% 이상 맞고 20% 이상 맞고 2년 이내 맞고 2년이 맞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도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 그 다음에 쭉 봐서 인구 증가? 이건 기반시설이 아닌데? 리얼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딱 보고 하수시설. 그 다음에 수도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온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얼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 32%니까. 그렇죠? 6번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딱 보면 1번을 보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얘네들이 직접 입안을 했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직접 입안한 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아니 밑에 시장 군수가 아니잖아. 국장하고 도지사급이 되면 보통 이 사람들이 입안도 안 하지만 얘네들이 입안을 직접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의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기들이 입안하고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알아서 봐 하고 송부한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1번은 여러분 제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할지라도.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규모가 커요, 적어요? 되게 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 수립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몇 년 이내는 1단계로 하고 몇 년 넘었으면 2단계로 하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는 했어요. 암기장에는 없지만.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렇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 세 글자. 단계별. 3년. 이내에 시행하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3번. 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은 조건부인가?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건부인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여러분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거.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집행,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최초로 지방의회 보고할 때부터 1년마다 지방의회 1년이란 거 내가 본 거 같은데? 하고 이 부분을 또 넘어가게 됩니다. 5번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 이것도 내가 외운 거 아닌데? 이거는 항상 법령마다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사업할 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겹치는 건데 4번, 5번 이 둘 중에 모르겠다. 이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4번이 답이 되는데 1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닌 거 제꼈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 보시면 이걸 모르느냐 아느냐 그 판단이에요. 이것만 알면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4번 얘기는 보세요. 4번이 왜 헷갈리냐면 왜 이게 1년하고 헷갈리느냐면 1년이라는 게 나온 게 있거든요.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서 암기장 104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죠.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뭐죠?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지문 있죠? 이거 4번. 이 4번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고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마다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2년마다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2년마다 계속 보고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뭐가 1년이냐면 이거 105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기장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뭐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뭐하고? 제외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공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해제 공고를 받을 때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이걸 결정하는 게 1년 이내예요. 이거하고 헷갈렸다고 여러분. 무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4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아니. 105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이건 2년마다.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뭐냐면 벌써 여기에서 타인 부분에 대해서 출입 부분에 허가를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아예 그걸 허가를 안 받고 들어가는 경우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이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거지 뭐가 아니에요. 벌금이나 징역은 될 수가 없어요. 토지 좀 출입했다고 징역을 매긴다든지 벌금을 하기엔 그렇잖아요. 이 정도 과태료. 그럼 근데 몇 대 쳐맞으면 되죠. 토지 좀 출입하면 몇 대 쳐맞으면 돼요. 그게 쳐맞으면 되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쳐맞으면 되지. 이걸 뭘 징계나 뭐죠? 징계나 벌금까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 7번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7번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여야 한다니까 뭐예요? 선택, 필수. 필수적인 사항. 필수적인 나오면 정택이 맞죠? 이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택이 나오고 10년 지난 거, 오케이, 맞네. 기억은 무조건 맞아. 그리고 어디에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그렇죠? 해제되는 지역인데 그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상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필수적으로 뭐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오케이 맞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디귿 무슨 지역에서? 원래는 녹지 지역이었는데 무슨 지역으로? 주상공으로. 주상공,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면 30만 이상이잖아요. 그럼 50만이면 포함되죠. 근데 이것도 30만이니까 야 아닌가 아니냐 디귿을 제껴서 기억, 니은 2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귿 보시면
50만이면 30만 이상이 속하는 거 맞죠? 그러면 D가 맞아야 틀려요? 맞죠? 맞으니까 다 맞네. 기억력이 5번 체크하신 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답은 2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답률이 18%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니은 부분. 여러분 나 저 처음 보는 건데 다시 보여드립니다. 암기장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암기장 73번.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택이가 10년이 지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뭐한다? 필수.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또는 이 지역도 얼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시공이잖아요. 공원에서 해대는 지역도 면적이 얼마? 30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 녹지 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는 거. 이게 30만 제곱미터, 즉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그곳이 녹지 지역으로 계속 지정되고 존치가 되면 개발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0만 이상 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존치건 제외. 이 경우일 때는 굳이 필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또 하나가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등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는 개발을 할 그 자체가 아예 없다고. 그럼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가 될 때는 제외한다. 이럴 때는 필수적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물어보니까 무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니은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오케이 맞아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맞아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등 개발 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계획을 안 하겠다고. 무사했어요? 개발 계획 안 하는데 묶을 필요가 필수로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무사했어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부분이 틀리게 돼요. 니은 부분. 그래서 기억하고 뭐가 돼요? D급 부분 4번이 답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다음 8번. 8번 문제. 8번 문제는 되게 많이 맞추셨어요. 8번 문제는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기준 나오면 국장인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에서 토지의 수용,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책으로, 이거 항상 이런 말도 나오면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계획 지역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굳이 수립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서 바로 나오죠? 직접 확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서열인데 확정할 수 있냐고? 없죠. 두 번째 서열은 스스로 확정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서열은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죠. 거기다가 재취약성 분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9번. 9번 문제. 9번 문제도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9번 문제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볼 수 있는 거. 어항산, 전원택지. 그러면 어항산, 전원택지. 맞네요. 다 맞아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요? 지역만. 연접한 거 나오면 앞에 무슨 지역 나와야 돼요? 도시지역.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 두 군데 장난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틀렸네요. 기억보고.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나머지는 도시지역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산업 입지 부분 나올 때 반드시 뭐는 확인해야 돼요? 농공단지,
농업지역에 있는 부분은 개발 부분 형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이거 틀렸죠. 여기도 원래는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해설해보면 나오죠? 해설보면 뭐라 나와요?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이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개발 형태로 볼 수가 없다. 도시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빠져있으니까 답은 리언하고 리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10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률 23%인데 이건 아마 중개사법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나오죠. 그 감으로 찍으시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이건 보고 넘기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위원회가 매년마다 한 2년에 한 번꼴로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항상 위원회가 한 개씩은 나와요. 새로운 내용이. 그래서 이거 올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딱 1번 보시면 느낌이 나는 게 시도지사가 자문을 해야 되면 시도지사가 하는데 왜 중앙이 나서냐고. 중앙도시 말고 밑에 누가 있어요?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나오면 여기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에 가요?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둬야지. 됐나요?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시도가 자문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자문했으니까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에서 20명. 이것도 틀렸어요. 25명, 25명에서 30명 이하입니다. 25에서 30.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 뭔지 아시죠? 호선은 뭔지 아시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틀렸죠. 뭐냐면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정도 되면 국장이 다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는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거.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4번은 중개사법령 하면 이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출석위원 얼마예요? 과반수죠.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공시법에서 나올걸요, 이거? 공시법에도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 이상이 하는 과반. 아마 4번은 아니라는 거 많이 체크했을 거예요. 답은 5번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들어가거든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참고적으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인데 11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습니다. 그래도 11번 문제는 64% 정도 되니까 반 이상은 맞추셨어요.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항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나오면? 사업기간 뭐 할 때? 연장이 아니고 단축하는 거는 경미한 사항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지면적, 건축면적 5% 보면 축소는 맞는데 5%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무엇에 따라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미한 사항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따라서 아니 누가 허락해서 뭐라고 해서 뭐 변경이 되어서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경미한 사항. 그래서 법령 개정,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도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리얼도 보세요. 디귿은 한 내용인데 리얼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보세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 및 건축법 26조에 따라 허용된 오차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많은 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뭐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경미한상으로 보라고. 무슨 말이세요? 경미한상이 돼요. 그럼 답은 다죠. 단데 기억, 디귿, 리얼이 맞는지. 기억, 디귿, 리얼. 기억, 디귿, 리얼이 없네요. 없죠? 기억, 디귿, 리얼이 없잖아요. 근데 기억, 리얼, 디귿 있죠? 그러면 답을 5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세요? 그럼 이게 이제 맞느냐 안 맞냐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경미한상 나올 때마다 미치죠. 뭐 때문에? 퍼센트 때문에. 그걸 오늘 해결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경미한상 퍼센트 나올 때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암기장 12번에 나오는데 12번에 보면 나와 있는 게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이거 아니구나. 이 내용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뭐냐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게 뭐 어디냐면 정비법. 이건 정비법이에요. 정비법. 자, 우리 법령 몇 개 있어요? 공법이 나오는 법령 몇 개냐고. 그걸 몰라요 지금도? 6개죠. 처음에 우리가 뭐 배워요? 국토계획법. 두 번째 개발법, 도시개발법. 세 번째 정비법. 네 번째 뭐 건축법이나 뭐 주택법,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순서를 배우죠. 배우는데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센터에 누가 있어요? 농지법 빼고 농지법에는 경미한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지법 빼고 센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정비법이 있죠. 이 정비법이 고난권자도 헷갈리지만 경미한상도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숫자가 동일한데 이 정비법만 뭐가 돼요? 숫자가 2개가 들어가요. 미치도록. 10하고 20이 같이 들어갑니다. 되나요? 정비법에서 12번 이것만 뭐하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10하고 20이 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다 외웁니다. 그러면 정비법 밑으로 누구 있어요? 정비법 밑에 누구 있냐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법에는 경미한상 안 나와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주택법만 남았죠? 주택법 20%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정비법이 10하고 20이 있다고. 그 밑으로는 다 20%라고. 와, 그러면 위로는 다 10%예요? 예, 10%예요. 그럼 개발법하고 개발법 10%. 개발법 다 10%라고. 그 다음 위에 있는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은 10%. 그런데 5% 되는 게 아까 봤던 거 있죠. 이것만 5%라고. 5% 나온 거 여기밖에 없다고. 국토계획법에서 5% 나오는 거 전체 통틀어서 5% 나오는 거 경미한 사항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5%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게요. 5%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10% 안에 있으니까. 10% 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면 5%라고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5%가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아니 근데 5% 위에 7%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5%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이 문장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경미한 사항이 나오는데 5%가 나왔다고. 그러면 10% 아니죠. 20% 아니죠. 5% 아니죠. 그러니까 5% 나오면 무조건 뭐가 돼요? 맞다고. 근데 얼토당토한 게 7%, 9% 이렇게 안 내요. 그렇게 잘 안 낸다고. 헷갈리게 내는 거지. 5%, 10%, 그 다음 뭐죠? 20%. 그거 가지고 바꿔서 내지. 무슨 말이세요? 출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을 내려고 할 때 어떻게 내냐면 법령을 보고 경미한 사항 등을 쭉 수집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빡세게 내고자 할 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출제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 몸이에요. 그래서 5%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5%밖에 안 나온다고, 어쨌든. 그러면
개발법 위로는 전부 다 10%죠. 뭐만 10%, 20%예요. 정비법만. 그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라고. 정비법에서 10%하고 20% 나온 거 이거라고, 이거. 이거일 때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으로는 전부 다 20%, 위로는 다 10%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정비법에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이런 것조차 안 해도 된다고. 어떤 경우냐? 정비계획 사업기간을 뭐 하는 경우? 단축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경미한 사항은 무조건 얘기했죠. 단축, 연장. 단축. 무조건 단축. 축소, 확대. 축소. 됐나요? 그리고 거의 다 뭐죠? 미만,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만과 이하를 장난 안 쳐요. 아니, 미만을 이하로 낸다든지 이하를 이렇게는 안 한다고. 미만을 이상으로 낼 수는 있지만. 무사하세요? 그러면 축소, 단축 이런 거 나오고 미만, 이하 나오면 다 경미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무사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정비법에서 이것만 뭐라고 나왔어요? 확대가 나와요. 이것만 확대가 나온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틀렸다고 많이 한다고. 축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정비법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 중에서 12번 이 경미한 사항만 외우면 경미한 사항은 끝난 거예요, 솔직히. 무사히세요? 그런데 왜 확대냐, 여러분들? 아니, 정비 사업에서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게 좋아요, 축소하는 게 좋아요? 확대하는 게 좋은 거지. 축소했을 때 문제가 되지. 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축소할 때 문제가 되지 확대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확대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확대하는 거는 괜찮아요. 확대하는 거는 경미한 상으로 본 거예요. 10% 확대할게. 뭔 의미가 있어요, 확대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뭐 할 때? 축소할 때. 축소할 때 뭐예요? 너무 많이 축소하면 경미한 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축소하는 것만 경미한 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을,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몇 프로 미만 축소잖아요. 당연히 미만으로 축소해야 되지. 이거보다 크면 경미한 상이 아니니까. 몇 프로? 이거를 20% 두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고 20% 두면. 그래서 얼마? 그래서 이건 10%예요. 10%.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 있잖아요. 예정구역. 그 면적을 얼마 범위 미만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거부터는 20. 여기 다 20. 이것만 10%. 그 다음부터 이 뒤로부터는 다 20%. 건폐율 용적률도 얼마? 20%. 됐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경미한 경우에는 주민 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도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워낙 많이 나온 얘기니까, 이 장난치는 게. 그래서 니은 맞는 거죠. 됐나요? 국토계획법에서는 10%하고 5% 나오는데 5%는 이거라고. 됐나요? 5% 나오면 틀린 게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 12번 아까 얘기했죠. 1번 아까 얘기했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국토계획법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정비법하고 개발법하고 정비법, 농지법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들어갈게요.